안녕하세요, 공병무수입니다. 이번에는 미디어 광고의 역사에서 1980년대 미디어와 광고 그리고 이 시대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나이키의 스포츠와 라이프 스타일의 경계를 허문 그런 캠페인의 사례,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이를 통해서 애플2와 그 다음에 매cin토시 컴퓨터가 등장하던 시대의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한 획을 그은 MTV 케이블 TV 방송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MTV 광고 전략과 뮤직비디오 광고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펩시와 마이클 잭슨의 뉴 제너레이션 캠페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기본적으로 현재도 그렇지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스포츠와 라이프 스타일의 경계를 허물어서 대중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어떤 그 삶의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광고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살펴볼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어떤 시청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 스포츠 스타와 협업을 해서 광고를 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현재까지 나이키 광고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참고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인 비주얼과 간결한 메시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광고의 임팩트를 극대화함으로써 제품의 기능 소비보다는 소비자의 경험과 가치를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실패도 맛봐야 하고 때로는 극복하고 또는 승리하는 그러한 부분을 겪게 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스포츠, 우리가 대중들이 또는 우리 모두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나이키 제품이 이 시대의 우리 이 여정, 인생의 여정의 필수 동반자임을 강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는 1980년대부터 마이클 조단, 보 잭슨, 칼 루이스와 같은 당대 최고의 운동 선수들을 광고에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광고에서는 우리가 이를 스포츠 선수와 협업을 통한 광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나이키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성공과 성취의 상징으로서의 나이키 브랜드라는 것을 선보이게 됩니다. 1980년대 나이키 광고 캠페인은 전형적으로 스포츠와 라이프 스타일의 경계를 허물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되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중문화였던 스포츠를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펼친 것은 우리가 광고의 역사에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신인 니케를 영어로 표현한 말이죠. 이를 브랜드 광고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1978년부터 시작됐고, 이런 어떤 1978년부터 시작된 브랜드 이름을 세계 모든 광고 선수들에게 영감과 혁신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기업 미션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당시 1980년대의 그 광고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1980년대 중반의 광고인데, 이 나이키는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던을 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의 시그니처 신발인 에어 조던 시리즈를 그 이후서부터 출시를 하게 됩니다. 광고와 제품 개발을 결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광고는 단순히 농구화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 장면과 마이클 조단의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결시켜서 상징적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Just Do It이라는 캠페인을 이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게 되는데, 이 Just Do It 캠페인은 1988년부터
진행된 것이거든요. 이런 그 캠페인을 시작한 배경에는 당시에 그 경쟁사가 리복이라고 있거든요. 뭐 지금도 경쟁사이긴 하지만 이 그 경쟁 상태에 있는 것을 뚫고 나가기 위한 그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 광고 대행사는 이제 위든 앤 케네디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였는데, 스포츠를 즐기는 기존 성인 남성에 대해 더해서 여성과 청소년을 이제 끌어들입니다. 이제 운동화는 프로 선수나 마니아들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나 성별, 건강의 정도에 따라서 누구나 다 신을 수 있는 매력적인 신발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당시 여러 가지 어떤 광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당시 광고 주인공들은 되게 평범해 보이는 이제 그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스포츠의 감동과 웃음의 메시지, 이것과도 이제 결합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Just Do It이라는 이제 광고 슬로건 또는 카피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운동선수든 일반인이든 도전과 이제 극복의 의지를 이제 계속 자극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당시에 그 1987년에는 비틀즈의 곡인 레볼루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비틀즈의 곡은 당시에 1970년대와 80년대에 저항문화, 세계적인 저항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이키에서 이제 이 곡을 이제 채용을 하면서 대중문화와 결합된 그런 방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시 여전히 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나이키 신발 기술인 에어솔이라는 기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제품의 혁신성과 현대적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Just Do It에 나왔던 그런 광고 장면인데요. 이제 첫 번째 장면은 물론 이제 펜싱을 하는 이런 그 에서 승리하는 장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운동 선수들은 이 운동 경기가 그렇게 자주 있진 않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를 위해서 사실 몇 년, 뭐 길게는 어려서부터, 어떤 전문 선수들 같은 경우 어려서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던 과정이 있겠죠. 이런 과정이라는 게 모든 전문적인 어떤 과정도 그렇지만, 이 되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네, 실패도 있었고, 그런 것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에서도 이런 성공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운동 선수들만의 그런 부분은 아니죠. 누구에게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고난과 또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겨내야 될 두려움과,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대해서 이겨내는 것이 인생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인생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선수와 일반 사람들의 이 라이프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그 선수들이 겪는 여러 가지 도전과 고난의 극복,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일반인들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도전과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든 남녀노소 누군가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광고에 담음으로써 많은 공감과 감동과 이런 것들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이 시대부터 우리가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단순히 광고라고 하는 것이 제품의 기능을 홍보하거나 가격을 내세우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삶의 어떤 자극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에 담으려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의 그 미디어와 광고와 대중문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용 컴퓨터는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 개발은 됐었지만, 사실 이것은 이런 회사나 기업 중심이었지 그야말로 개인용 컴퓨터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개인용 컴퓨터를 처음으로 그야말로 이 정도부터는 개인용 컴퓨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절이 애플2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애플 컴퓨터는 처음부터 개인용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컴퓨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79년 6월부터 1982년에 걸쳐서
4년 동안 38만 대를 판매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사실 38만 대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한 그런 그 판매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전에는 컴퓨터라는 것이 되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모니터가 있고, 본체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마우스가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이 애플 2 컴퓨터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개인용 컴퓨터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키보드, 컬러 디스플레이 장치, 그 다음에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결국 이 시절부터 당시에도 물론 그 회사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겠지만 이렇게 그 개인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관련돼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시작됐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는 거의 당시로서는 혁명적 변화이고요. 이런 개인용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내면서 애플은 자신들의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당시에 있었던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 등장했던 잡지 광고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추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애플 컴퓨터의 A라고 하는 것은 애플의 A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이 있는데,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애플은 앞으로 수년 동안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다. 재무관리에서부터 재미있는 게임까지 수천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카피들을 사용한 이제 뉴요커의 잡지 광고를 가져와 봤습니다. 애플의 애플은 이제 당시 애플 2 컴퓨터와 더불어서 맥킨토시를 통해서 마우스를 사용한 컴퓨터의 조작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당시에는 컴퓨터가 어떤 도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명령어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애플의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에 있어서는 윈도우에서 아이콘들을 클릭하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화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처음 시작된 것이 애플의 맥킨토시 컴퓨터에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서는 굉장히 선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1984년도에 맥킨토시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컴퓨터가 이제 이러한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런 것은 당연히 아이콘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마우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사용하는 어떤 컴퓨터 문화가 이때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GUI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당시에 컴퓨터는 일반 전문인들이 사용하는 거에서 일반인들이 모두 누구나 다 이제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됐죠. 당시 맥킨토시는 스스로가 디자이너와 예술가, 출판업 종사자들한테 되게 활용도에 강조를 좀을 두면서 이들한테 굉장히 어떤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해요. 당시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맥킨토시에서 페인트라는 프로그램도 유행을 했었고, 맥킨토시 워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활성이 되면서 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루어지게 됐죠. 이 맥킨토시는 데스크탑 퍼블리싱, 일반 PC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신문을 접판하거나 어떤 책을 접판하거나 그다음에 잡지를 접판하는 그러한 도구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면서 창의적인 작업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용됐던 맥킨토시 이제 광고를 좀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세련되고 단순한 거에는 뭐 떨어지는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키보드, 맥킨토시 키보드, 그 다음에 모니터가 여기와 같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광고를 좀 하고 있고요. 이걸 보면은 이제 광고 내용을 보면 집이나 사무실, 캠핑카, 호텔방, 기숙사 어디에서든지 간에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4년도의 광고의 맥킨토시 광고의 모델인데 여기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단 무료로 가져가라. 그 다음에 24시간 사용해보고 메모 작성이라든가 스프레드시트는 지금의 그 엑셀 작업이 스프레드시트 작업인데 스프레드시트 작업, 차트 만들기, 프로젝트 관리,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컴퓨터라고 하는 점을 이 광고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혁신적인 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지금도 이러한 것들을 되게 유지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이폰, 그 다음에 맥북, 그리고 아이패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애플이 이러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 가져나가고 있는데, 이제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애플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브랜드 어떤 가치라든가 브랜드 슬로건 이런 것들로서 계속 활용됐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그 맥락에서 이제 그 맥킨토시 슈퍼볼 광고가 진행이 됐는데 1984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광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슈퍼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 굉장히 미국에선 되게 중요한 그 광고 스포츠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스포츠인데 당시 이 슈퍼볼을 활용한 광고에서 1984년 이 광고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1984가 원래 조지 오웰이 쓴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1984년은 애플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을 적용한 맥킨토시를 처음으로 출시한 해이기도 하고 당시의 광고 대행사는 치아트데이라고 하는데 90여만 달러를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텔레비전 광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광고로 평가받는 광고입니다. 당시에는 이 SF 걸작 영화인 블레이드 러너 이게 1982년도 영화거든요. 리들리 스콧의 영화인데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 광고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의 영감을 받아서 전체주의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광고에서는 디스토피아적인 지하세계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최면에 걸린 듯한 기계적으로 긴 터널을 행진하면서 커다란 홀에 모이고 홀에서는 거대한 스크린을 주시하는 군중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빅브러더의 모습에 군중들이 얼을 빠진 듯이 추종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런 것을 깨는 어떤 애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 이제 이 광고의 하이라이트는 붉은 운동복을 입은 여자 육상 선수가 등장을 해서 스크린을 향해서 해머를 던져서 독재자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1월 24일 애플 컴퓨터는 맥킨토시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984년이 소설인 1984와 같지 않은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카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맥킨토시의 혁신이 애플이 맥킨토시를 통해서 개인의 창의성을 억압하던 기존의 기계적이고 독재적인 컴퓨터 패러다임인 IBM, 당시로서는 IBM 컴퓨터가 이제 시장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파괴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애플이 이 여성 해머 투척자를 상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냈는데, 표현을 해냈는데요. 당시에 애플 컴퓨터의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맥킨토시가 새로운 것들을 해내겠다. 새로운 소설의 1984년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광고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텔레비전 광고로 꼽히는 광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980년대에 되게 중요한 광고에서의 변화는 MTV 광고 전략인 것 같아요. MTV가 등장한 것은 케이블 TV가 이제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케이블 TV로서 시작했던 이제 그 텔레비전 방송인데, 이 MTV는 그야말로 이제 뮤직비디오를 이제 계속 틀어주는 그런 그 광고였는데, 약간 그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TV 광고 방식에서의 굉장히 차별적인 방식이었죠. 젊은 세대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당시 음악을 듣는다라는 행위 자체는 라디오를 중심으로 한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 MTV를 통해서 사람들은 뮤직비디오를 보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를 통해서 젊은 층을 주로 타깃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패션, 그다음에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어떤 그 빠른 편집, 역동적인 화면, 강렬한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광고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광고 배경음악에 음악이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어떤 광고의 가수나 뮤지션들이 직접 출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MTV는 자체 광고 및 그 브랜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뮤직비디오 스타일로 제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새로운 광고의 스타일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 그 MTV 광고를 가져와 봤어요. 80년대 초에 있었던.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한 원색을 사용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롤링스톤즈의 어떤 로고라든가 당시에 어떤 7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어떤 약간의 그 히피 문화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도 강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지금도 유명한 뭐 데이비드 보이, 마돈나, 듀란 두란, 더 폴리스 등 유명한 그 가수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이제 그 젊은이들한테 80년대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영향은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확장이 돼서 이때부터 굉장히 그 뮤직비디오 광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그 1984년에는 그 펩시가 마이클 잭슨을 이제 등장시켜서 뉴 제너레이션 캠페인을 시작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1980년대 초에 펩시는 코카콜라와의 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펩시는 코카콜라하고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차별적인 광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펩시는 당시에 그 세계적인 팝스타였던 마이클 잭슨을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과 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캠페인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에서는 한 어린 소년이 마이클 잭슨의 춤을 따라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중요하게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되면서 펩시는 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그 담아내게 되고, 당시의 배경음악으로는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인 빌리진, 지금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죠. 이 곡을 편곡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되게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1984년에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는데, 청소년과 젊은 성인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펩시를 어떤 그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새롭게, 그리고 또 젊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결합시켜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됐다라는 그런 사례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거를 광고 장면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되게 지금 보면 약간 좀 떨어지는 건 같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뮤직비디오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이 출연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의 인기곡을 여기서 같이 했고, 이런 어떤 그 전형적인 그런 뮤직비디오의 되게 전형적인 광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럼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당시 1980년대의 그 광고를 볼 때 나이키 광고를 우리가 이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감정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사용하고, 비주얼한, 직관적인 비주얼과 간결한 메시지를 통해서, 제품의 기능보다는 소비자들의 경험과 가치를 강조하고, 도전, 실패, 극복, 승리라는 어떤 스포츠의 가치를, 일반 그 일반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광고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애플2 컴퓨터와 맥킨토시 컴퓨터에 대한 광고는 그동안
IBM이 이제 주도하던 컴퓨터 시장을 도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개인의 창의성,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텔레비전 영상 광고를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MTV가 등장하게 되면서 광고에 가수와 뮤지션이 직접 출연하거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1980년대 미디어와 광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